마켓국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1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1%포인트 낮춘 1.5% 정도에 가장 크게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IT 부진으로 지난 1분기 충격이 컸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 눈높이에 대한 낙폭은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고요. 1.4% 그리고 1.5% 두 가지 성장 가운데 양자택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1% 초반까지 시야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률 전망치는 이달 말 지표까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약 7년 만에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통화 스와프 같이 양국 간 금융과 외환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동안 끊겼던 이 금융이나 외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관련된 사항들이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건은 G7 재무장관 회의 후속 조치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협력 방안, 그리고 제3국 인프라 투자 관련 협력, 양자 및 영내 금융 협력, 그리고 기타 세제, 관세 와 양자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나 2015년 2월 이후에 중단이 됐었던 한일 통화 스와프 관련된 재개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양국 간 통화 스와프가 맺어지게 된다면 기축 통화인 엔화에 따라서 외환 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 확대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에 외환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일 통화 스와프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엔화의 위상이 예정만 못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정말 오랜만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두시고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조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23일 이사회에서 1조 1,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SK이노베이션이 밝혔는데요. 예정 발행가액은 일단 1주당 14만 3,800원이고요. 신주 819만 주가 발행이 됩니다. 최종적인 발행가액은 오는 9월에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김준 부회장은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주주 서한을 통해서 추진 배경을 직접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지금 회사는 카본 투 그린 혁신 과정에서 배터리 사업과 그린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린 사업과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나 수소 암모니아 등 신사업 관련 개발, 관련 R&D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건실한 재무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가치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곁들였는데요.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해서 AMPC 효과나 생산성 개선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시장의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신주 인수권을 보장해드리고자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후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주가로는 SK이노베이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간외에서는 7% 정도 급락으로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정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유상증자 규모가 1조 원대로 조금 큰 편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도 역시나 개별 소식인데요. 현대건설이 약 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화학 단지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제2의 중동붐을 이끌게 될 것인지 지금 시각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현대건설은 아람코와 5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단지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 1과
4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아미랄 프로젝트는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 내 추진하는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설계와 구매, 건설,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할 수 있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3월에 EPC 입찰 초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 기술 입찰과 10월에 상업 입찰을 거쳐서 이번에 수주 쾌거를 이뤘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멘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주가는 현대건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와 관련돼서 수주 소식 불거질 수 있는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그룹핑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였고요. KT가 자체 초거대 AI 모델인 미듬의 API를 하반기에 공개하게 됩니다. AI 생태계 전쟁에 드디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API를 공개한다는 것은 외부 서비스 API를 호출해서 연동하는 것이고 플러그인은 외부 서비스 기능을 설치해 쓰는 것입니다. 이 KT는 지난해 11월 오픈 AI의 챗GPT 공개 이후에 생성형 AI 기술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미듬의 이 API를 공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미듬의 API가 공개된다면 산업 도메인별 AI 비서 서비스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그리고 컨택센터나 금융, 법률, 의료, 심리상담, 교육, 학술연구, 미디어 콘텐츠, 공공행정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미듬의 API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식들 나왔으니까 KT 그룹주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KT를 포함해서 KTIS, KTCS 그룹주들 흐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이미 출근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부터 우산 꼭 챙기시고요. 창문을 닫고 습기 관리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수도권과 중부지방 출근 시간대에서 시간당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0에서 200mm, 그리고 전라와 경남 지역이 80에서 150mm, 일부 지역에서는 30에서 100mm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청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4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측에서 1단계를 오늘 오전 3시부로 가동을 했고요. 지금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까지 올렸으니까 오늘 장마 관련된 소식들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로 반응이 좀 올 수가 있겠죠. 일단 장마 관련 종목으로는 폐기물 관련 종목인 인선이엔티나 코엔텍 같은 종목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또 워낙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위닉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비료나 앞으로 해충들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보화학 같은 종목들도 체크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